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 1동, 동산동 지역을 지역구로 둔 신동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체적인 시정 방향과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5년 동안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문화, 관광, 일자리, 주택, 신산업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된 익산만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그 사업들을 통해 익산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발전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면 과감히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다면 더 나은 익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 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혜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익산시 대표 도시 브랜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익산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며, 세 번째로는 원도심 공동화, 주택 공실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인구 정책의 방향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도시 브랜드란 키워드가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차별화된 그 도시만의 특징을 살린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현대 사회의 문화, 사회, 경제의 중심지로 도시의 기능은 다른 도시들과의 비교해서 그 도시가 갖는 특화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도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된 순천만 정원 하나로 도시 대표 브랜드가 국가정원이 되었으며, 대전하면 1993년 개최했던 대전 엑스포 이후 대덕 연구단지, 카이스트가 연상되면서 자연히 과학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 브랜드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담고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여 준비하였을 때 비로소 인정을 받고 명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장기 계획에 따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공감을 얻고 도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기까지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 경쟁력은 그냥 확보되지 않으며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는 그간 사업들을 추진할 때마다 수많은 브랜드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불려오던 보석도시, 석재도시를 비롯해 무왕의 도시, 서동 선화의 도시, 고도도시, 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동북아 식품수도, 수변도시, 물의도시, 교육의 도시, 어메이징 익산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마치 익산시는 무슨 도시를 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브랜드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익산시 브랜드 중에서
시장님께서 현재 익산시만의 성공한 도시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신동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좀 양해만 해주신다면은 그 아침에 질문사항 중에서 중요한 그 내용이 딱 한 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프랑스 지방자치 사례를 좀 설명드렸는데 각 국마다 국을 담당하는 부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시장을 의회 상임위원장이 부시장을 해요. 각 국마다 부시장이 따로따로 있는데 부시장이 여러 명이죠. 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장이 부시장 역할을 하고 의회 의장이 지사 역할을 겸직을 합니다. 완전히 그 기관을 통합하는 그런 형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보충 설명드리면서 지금 우리 신동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정말 중요합니다.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그 핵심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 브랜드라는 것은 단순히 대외적인 홍보 전략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부심을 불어넣어줌으로써 내부 통합도 되고 그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그 도시 브랜드 명칭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익산의 정체성에 가장 맞는 것은 역사문화 도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서 지금 5년째인데 처음부터 역사문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에서도 거의 다수설로 인정받는 그런 단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문화 도시 중에서 이제 백제에 대한 정체성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남은 숙제가 이제 마흔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마흔의 최초 발생지입니다. 그 마흔은 발생지고 우리 익산을 시작으로 해서 마흔이 54개국까지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 종주국 역할을 해왔고, 근데 저희들이 백제 문화를 치중하다 보니까 마흔 역사 문화가 많이 묻혔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흔관도 마흔 박물관으로 바꾸고 마흔 시대 역사 유물들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굴한 황등제입니다. 황등제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김제 벽골제보다도 한 600년 정도 앞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저희들한테 소중한 자료고 익산이 마흔의 성립지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그 같은 시기에 진하고 한나라 시대의 유물들이 우리 익산에서 지금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나 한하고 우리 그 당시에 마흔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그 사료들이 나와서 조만간 그에 관련된 국제 학술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국제 학술대회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익산이 백제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마흔의 수도였었다. 그래서 고대 국가로서는 익산을 더 능가할 데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때 사만이라는 것이 마흔 편한 진안이지만은 진안 편안은 12개 소국들이에요. 근데 마흔만 54개국을 해가지고 한강, 이남, 금강, 영산강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분포되어 있었던 그런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종주국이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살리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마흔 역사의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주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고대 역사 국가가 된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 시민들한테 두루두루 확산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우리는 왕도 시민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그 패배주의나 이런 좀 서로 자학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가 그런 간단한 시민들이 아니다. 우리 시민들이야말로 왕족의 혈통을 타고난 정말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하는 것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는 역사 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전에도 집행부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인데요. 여러 기사에서 익산은 물의 도시다, 빛의 도시다, 역사 문화의 도시다, 수많은 도시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성공한 도시 브랜드가 있는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브랜드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를 보면 2008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개장을 하여 2015년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공한 도시 분대를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효과적인 도시 브랜드는 해당 도시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브랜드 자산을 갖춘 도시는 수요자인 관광객에게 도시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데 동기부여를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추천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도시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브랜드가 아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뿐인 브랜드가 아닌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익산만의 대표 브랜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브랜드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다듬어 가야 됩니다. 네, 저도 벌써 그냥 5년 이상 거기에 올인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기조로 간다면은 머지않아서 익산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역사문화 도시다 하는 브랜드를 갖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여나 공주에 비해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매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았을 때 매년 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나 실제로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화면에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실적입니다. 2018년 일자리 창출 목표 1189개 대비 실적 1737개이며 2019년 목표 13,180개 대비 실적 13,946개, 2020년 목표 16,333개 대비 실적 18,714개입니다. 올해에는 18,856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월까지 이미 14,1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총 일자리 18,714개 중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 코로나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묘지 환경 정비 사업, 대학생 단기 인턴 사업 등 단기간에 일자리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대학생 단기 인턴 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에 90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 사업의 4.8%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부분의 일자리는 임시적이고 단기성이며 특히 청년을 위한 일자리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인구 유출의 핵심 이유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완전 고용 상태는 아니더라도 그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즉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안한 고용 환경으로 청년을 포함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현재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우량한 기업 유치와 적합한 보수 체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매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현재 일자리 실적에서 단기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것을 비롯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신동엽 의원님이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일자리가 수치적으로는 이제 목표를 달성한 걸로 되어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좀 내실이 약하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저 일자리가 상시직이라고 하는 직책이 한 20% 정도 되는
최근 4년 동안 통계 보면 11,000자리 정도 됐고,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은 80% 가까이가 임시직이었었는데, 그 임시직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희망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를 다른 때보다도 많이 저희들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가 늘어난 건데, 사실 청년들한테 특히 일자리 주는 거, 청년들 일자리는 이 중에서도 더 적습니다. 사실은 이 20% 중에서도 청년들 일자리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은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견기업 일부 있지만은 그것도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취업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도시 지역하고 그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좀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그 지원을 해 주셔서 청년 일자리 수당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도시 타 지역의 일자리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남아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저희들이 수도권 대도시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창업입니다. 창업은 각 분야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창업을 저희들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은 구태여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도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이번에 청년 창업, 취업, 청년 취창업 일자리 지원 센터를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또 필요한 자금 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장점인 식품, 농업 그런 것을 통해서 취업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특히 그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는 또 식품 벤처 기업 지금 지원 센터가 있죠. 그것도 국가 그 기관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 실용화재단에 거기에는 또 그 농식품을 테마로 하는 그런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왔는데 농식품 방침이 공모로 이렇게 바뀌어서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하멜 LED 산단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익산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러면은 농업이나 식품을 테마로 하는 창업은 익산이 어디보다 단연 유리할 것이다.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취업 플러스 창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창업을 하고 거기에 익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익산의 주택 정책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익산시의 주택 정책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5분 발언 이후 주택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간 우리시 주택 정책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고 택지 개발 또한 부족하여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지자체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담당 부서의 분석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서 2025년 14년간 아파트 공급량이 약 1만 세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 듭니다. 산출 근거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 승인을 기초로 수요, 공급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011년에서 2019년, 즉 9년간 아파트 18,000세대 공급이 필요하나 3,706세대만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14,300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수요 공급에 대한 내용을 과연 시민분들께서 공감하실지 의문이 듭니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시기였고 공동주택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주택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정책은 그에 맞는 익산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인구 추계를 통한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적합성, 타당성을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정책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인구이며 인구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인 부분에 치우친 급격한 공동주택 공급은 향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담당 부서 자료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아파트 사업 승인을 기초로 한 주택 수요 산출 방법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재개발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급격한 인구 감소와 반대로 과도한 공동주택으로 우려되는 공실화 현상과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하여 익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신동엽 의원님 말씀드린 거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는데 또 아파트가 계속 공급이 되어 왔는데 왜 아직도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그것이 풀어져야 지금 답변에 대한 또 질문이 나가니까요. 지금 그동안에 인구수는 줄었지만은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주택은 세대 단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기준이라기보다는 세대 단위로 기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0년간 이렇게 경험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통계치를 잡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궁금증.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예. 지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변했는데 예. 그때 기준을 가지고 예. 앞으로 미래의 그러니까요. 주택 정책을 세우는 예. 것은 좀 이게 무리가 그러니까 있다. 과거의 그 상황하고 지금 미래 상황이 다른데 네네. 과거의 경험치를 지금 미래에도 적용하려는 것이 맞느냐? 그건 뭐 정말 지당하신 이제 지적이십니다. 지당하신 지적인데 그 때로는 아주 과학적인 조사보다는 사람들 담당자들의 직관이 더 정확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인정을 하죠. 저도 사실은 직원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좀 주먹구구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이 수치를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지금 그렇게 해보니까 1년에 1년에 2,300세대씩 수요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래서 2,000세대를 잡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통계를 보시면은 2012년에서 18년도까지 7년 동안 세대 수가 15,000세대가 늘었어요. 1년에 2,000세대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아파트 공급이 8,900도 했는데 이 세대수 2,500세대가 늘었다는 것은 7로 나누면 1년에 2,000세대 이상, 2,000동 이상 아파트가 필요하다. 이거하고 보니까 우연히 일치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거 없이 한 얘기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데 과거 경험치를 어떻게 그대로 대입을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전문기관의 이제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림치로 어바웃해서 지금 내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일단 그 어바웃을 해서라도 정책에 저희들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다면은 저희도 이제 전문기관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질의드린 것 중에 지금 하나만 답변을 하셨고 뒷부분 원도심 공동화 현상, 공실화 현상 이 우려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원도시 네,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 정책을 하는데
인구 추계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적합성, 타당성이 기본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진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조심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공실화 현상에 예, 대해서 원도 오신 공동안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팽창기에는 사실은 그 신도시 건설이 이 도시 개발의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가 수축어는 수축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도시 개발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구도심 리모델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번 정부의 정책 사업도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 지금 최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도시 재생 사업이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재건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2,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저는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성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도심 재생 사업은 바로 그 공동화 현상은 결국 재생 사업 같은 걸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재생 사업이 활발히 되면은 구도심은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게 맞다 이런 것은 결국에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평가하실 내용이니까요. 예. 많은 그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인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평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총 45개 사업 65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익산시 인구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인구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익산시 인구는 총 18,200여 명이 감소를 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권 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인구 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타 지자체 대비 급격한 인구 유출은 호남 3대 도시라는 명성을 순천에 빼앗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인구 정책들을 보면 전입 시 지원금을 주는 주소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처럼 대부분 인구 유입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 5년 동안 익산시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익산시 인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인구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다면 인구 유출 방지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인구 문제 지적해 주시는 것도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친동영 의원님 오늘 구석구석 급소를 잘 이렇게 찾아내서 오늘 정책 제안을 해주시는 거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구 유출이 좀 전에 그 그래프를 보다시피 이제 17년도부터 급 하향을 하기 시작했죠. 이 원인을 뭐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는 제일 큰 원인을 그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 원인을 들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빠진 쭉 그 연령층을 보면은 30대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을 동반한 그런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30대 젊은 엄마들이 외지로 나가냐. 새로운 아파트가 인접도시에 막 조성이 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그때 30대 엄마들이 익산에서 아이 키우기는 불안하다. 환경 때문에 이런 데서 키우겠느냐. 미세먼지가 저렇고 악취가 저렇고 장전마을이 저렇고 해동환경이 이런 데서 아이들 키울 수 있겠느냐 싶어서 직장은 익산에 있지만은 아이들 손잡고 저는 이웃 동네로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뼈아픈 반성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전입을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살고 계신 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서 생활 만족도가 높도록 하면은 저절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인구 정책도 거기에 맞춰 가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익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생활 인구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단기 정책들을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익산시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정책 중 공원 특례 사업의 경우 익산시 거주 6개월 이상인 시민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실주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박탈감을 덜 느끼게 하는 일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청년 정책에 대하여 많은 익산의 청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정작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홍보를 위한 성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어 익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보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책 일몰제를 활용하여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